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내용증명의 효력 그리고 내용증명을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냐 하면 우체국에서 문서의 내용과 그 문서의 발송일 그리고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떠한 내용의 통지를 일반 우편이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상대방이 언제 내가 받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는 그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제 카톡으로 보냈는데 임차인이 나는 뭐 못 받았다, 뭐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못 받았다, 또는 뭐 핸드폰이 고장나서 못 받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임대인한테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통지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게 되면 그 발송일과 내용까지 증명이 되고 또 언제 송달이 됐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추후 소송 등에 있어서 입증 책임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울러 내용 증명에 이제 우체국에서 붙여주는 스티커에는 이제 발송일이 찍혀 있는데 그 날짜가 확정일자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문서는 별도로 공증사무실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 내용 증명은 뭐 딱 어떤 경우에만 보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내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문서라도 내용 증명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주로 내용 증명이 활용되는 경우를 이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서 통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주로 계약의 해제나 해지 통지 또는 취소 통지 또는 채권 양도 통지, 질권 설정 통지 같이 그 통지 자체로 인해서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통지는 그 통지 시점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법적 효력 발생 유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채권 양도 통지나 질권 설정 통지와 같이 확정일자 유무에 따라서 권리의 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통지의 경우에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내용 증명을 작성하실 때에는 내가 의도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적인 요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해지 통지서 같은 것들을 보낼 경우에는 해제권이 발생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적시를 해줘야 되는데 법정 해제라면 뭐 민법 몇 조에 따라서 아니면 뭐 약정 해제라면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나한테 해제권이 발생했으므로 나는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신이 의도하는 법적 효과의 그 요건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러한 통지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나중에 당시에 요건이 미비되었다거나 또는 필수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해서 그때 가서 뒤늦게 다시 통지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그 사이에 뭐 해제권이 소멸해서 결국 해제를 못하게 되거나 또는 시점이 뒤로 밀려서 그만큼 뭐 지연 이자 같은 것들을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변호사나 뭐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보내시거나 또는 아예 내용 증명을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 소송이나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 이런 거를 의뢰를 하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지금 뭐 계약이 종료가 됐냐 또는 해제를 적법하게 하셨냐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러면은 이제 법적인 요건들을 다 갖춘 상태로 보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소송을 시작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내용 증명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두 번째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기 앞서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 증명은 그 내용 증명 자체로서 어떤 법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내가 그 전에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요구하는 바를 이행을 해라. 그러면 소송이나 뭐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이제 압박용 내용 증명은 만일 잘 써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압박이 된다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 충분히 압박이 되려면 이 내용 증명의 내용만 보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거는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내가 패소하겠다 또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나 처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설득이 돼야 되겠죠. 내용 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이 내용 증명을 들고 변호사 상담을 가겠죠. 변호사가 그 내용 증명을 보고 이거는 소송으로 가면 이제 패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업무 사례들 중에는 처음에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이거는 한번 내용 증명을 보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증명만 보냈는데 소송 접수하기 전에 그냥 돈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분쟁이 종결된 사례도 꽤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서 압박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하시면 이제 거의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또 사실관계나 법리나 판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 증명 안에 그것들을 거의 소장을 준비하듯이 좀 구체적으로 넣어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 증명에 증거들까지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소송을 진행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서울이나 대도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많이 밀려 있어서 소송이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이 지금 엄청 적체가 돼 있어가지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조사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 증명만으로도 좀 압박이 될 만한 사건이다 싶으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 측에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 또는 법적인 쟁점이 되게 복잡해서 이게 뭐 내용 증명만 보낸다고 상대방이 바로 이행을 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별로 효과가 없고 또 시간만 잡아먹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그냥 생각하고 바로 소송을 접수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똑같은 문서를 세 부를 준비해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